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진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제는 이제 무료 문자로 그 나노 신소재를 보내드렸었는데, 나노 신소재가 이제 어저께 바닥권에서 이제 튀어오르기 시작하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35,000원 정도 선까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제 부담이 없는 상황이죠.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해 보셔도 괜찮겠다. 2차 전지 쪽이 그동안 주가가 이제 계속 밀리면서 주가가 이제 바닥권까지 다 떨어졌잖아요. 일단은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나 다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그들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소재업체들도 이제 주가가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황인데, 2차 전지 쪽에 이제 뭐 악재가 워낙에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악재가 많았었는데, 이제 가장 큰 악재는 이제 경쟁 심하죠. 결과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자동차 메이커 업체들이 직접 만들고 싶어 하니까 배터리를 배터리 업체한테 계속 언제까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는데 본인들이 다 자체 개발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기 때문에 일단 뭐 경쟁 심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의 생산량이 많아진다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갈수록. 사실 이제 소재 업체들한테는 호재성 내용이죠. 장기 성장 스토리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만드는 업체들, 완성 업체들 같은 경우에야 경쟁 심화라는 게 달갑지는 않지만, 사실 소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잖아요. 사실 소재는 악재가 아닌데, 일단 전방 업체들이 다 빠지면 그냥 2차 전지 테마 자체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급이 빠져나갔던 현상,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최근에 이제 하이니켈 쪽에서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이니켈 이제 94%, 니켈 94% 2차 전지가 이제 생산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러면은 94%면 700km까지도 갈 수 있는 건데, 한번 충전에. 그리고 이제 음극재 이야기도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천연 흑연,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대세는 이제 실리콘이다. 근데 이제 실리콘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부풀어 오름.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나노 신소재 탄소 나노 튜브 같은 경우도 이제 음극재로, 어차피 음극재 실리콘 쪽으로 가는 쪽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기본적으로 이제 실리콘의 부풀어 오름 현상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 기술로 특허된 기술들이 있어요. 실리콘을 코팅을 해야죠. 부풀어 오름을 막기 위해서 코팅을 하는데, 이제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탄소 나노 튜브 안에 코팅한 실리콘을 이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나노 신소재가 이게 사용 범위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저기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든 간에 탄소 나노튜브로 이제 씌우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게 기술력이 제일 어렵다 그럽니다. 탄소 나노튜브 안에 실리콘을 집어넣는 기술.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는 우리도 만들겠다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은 뭐 회사들은 있을 수 있는데, 탄소 나노튜브 그 염기 서열을 가지고 탄소 나노튜브 안에 그 실리콘 제품을 이제 넣어서 팽창을 막기 위해서 그 탄소 나노튜브 안에 넣는 기술 있죠. 그게 이제 진짜 어려운 기술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당분간에 나노 신소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은 나오기 힘들 것이다. 수혜가 상당히 커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바닥권에 있을 때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한은에서 이제 우리나라 수출 하반기에 회복세가 더 강해진다. 지금 현재 이제 상반기도 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막 40% 이상 증가하고, 근데 하반기 때는 이제 수출이 더 증가한다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동차 쪽입니다. 자동차 지금 현재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이전 몇 년 동안 수출 증가세가 나타날 때 수출을 이제 끌어올린 거는 결국 반도체밖에 없었어요. 반도체 아니었으면 우리는 무역 적자입니다. 항상 무역에서 이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했던 게 이제 반도체 수출 부분이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이제 나타난 현상이 자동차 쪽이 같이 견인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 성장세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 건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건 있습니다. 수출이 일부 섹터로 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은 있죠. 때문에 수출의 이제 증가세가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자동차 쪽이기 때문에, 기아차, 현대차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동차는 드디어 10년 만에 진짜 본격적인 성장세에 진입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얼마 전에 지난달 5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 점유율이 또다시 10년 만에 또다시 이제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거든요. 11%. 사상 최대 점유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판매량이 2배가 늘었어요. 유럽은 사실 현대기아가 정말 팔기 어려운 동네죠. 유럽이야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명한 자동차 메이커 업체들이 다 있는 데인데, 유럽에서 판매량이 늘었다는 건 또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사가지고 좀 길게 들고 갈 타이밍이 왔다. 예. ST팜에 관련된 또 질문. 예. 큐어백의 뭐 알게 모르게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정황상 큐어백이 임상에 사용된 이제 시료 원료를 ST팜에서 받아간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이제 힌트들이 있었죠. 공식적으로 이제 뭐 그 누구도 얘기한 적은 없지만 비밀 계약 사항이었나 보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아름아름 에스팜이 이제 큐어백에 공급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좀 생각을 했었던 부분, 우리도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면역 효능이 47%에 그쳤다고 합니다. WHO 승인도 어렵다. 지금 중간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47% 효능. 그러면서 지금 하루 만에 큐어백 지금 시간에서 이제 52% 급락 중입니다. 저 반토막이 하루 만에 나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임상 3상 최종 결과에서도 효능이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4억 캐분 이상 선주문한 유럽에서 실망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제 유럽 업체들이 지금 큐어백에 미리 선주문을 4억 캐분 이상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승인도 못 받을 텐데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큐어백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서 세 번째 mRNA 코로나 백신으로 기대를 모았었는데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4억 회분 이상 선주문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비롯해서 위탁 생산을 추진 중이던 나라들에서도 백신 접종 및 확보 문제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자, 뉴욕타임즈 외신에 따르면 큐어백이 자사 개발한 코로나 백신의 임상 3상 중간 결과에서 면역 효능이 47%에 그쳤다고 발표. 임상 4상 최종 결과를 정확히 판독하기 위해 전력 중이고 우리는 여전히 승인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 하스 CEO는 이제 기자회견에서 밝히긴 했는데 국제의학계에서는 3상 최종 결과에서도 큐어백의 면역 효능이 획기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생물통계학자인 나탈린 딘 박사는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백신의 효능은 최종 결과 나올 때 중간 결과보다는 개선되게 나오긴 한다. 다만 이미 대부분의 데이터가 중간 결과에 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극적으로 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최종 결과에서 면역 효능이 50% 넘지 못하면 FDA는 물론 세계보건기구에서 긴급 승인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모두 긴급 승인 시 면역 효능 최저치를 50%로 설정한 상태다.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이어지면서 나스닥에 상장된 큐어백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98.76달러로 시작한 큐어백 주가가 장외에서 52.8% 폭락한 46.5달러까지 내려섰다. 이게 이제 우리 에스트팜에도 악재로 작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큐어백이 나가리가 되면 일단 심리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져서 출발한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4% 넘게 하락 출발을 하게 된 것도 일단은 그렇죠. 왜냐하면 큐어백 자체가 하루 만에 지금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주가가.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큐어백이 임상에 실패를 하든 뭐하든 직접적으로 타격이 갈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게 팩트죠. 또 큐어백이랑 미리 약속돼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큐어백의 시료를 납품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큐어백이 이제 임상 승인되게 되면 대량 생산해야 되는데 에스트팜의 원료를 이제 받아가거나 또는 아시아 지역에 아태 지역에 이제 생산 기지를 에스트팜으로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건데 그 기대감은 이제 1차적으로는 날아갔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랑 상관없이 에스트팜은 상대가 큐어백이든 큐어백이 아니든 간에 얘네들이 만드는 지금 리보엑산 원료는 누구라도 다 싹쓸이해서 가져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얘네가 이제 공장 증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치는 이미 구매자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에 얘네들 리보엑산 같은 경우에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2년간 이미 줄 서 있다. 증설된 물량 기준으로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혀 타격은 없다. 실질적인 타격은 없다. 이 심리적인 타격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올라가는 모멘텀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타미플루처럼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언제 나오나. 국내임상 6건.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슈도 좀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치료제도 먹는 걸로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백신도 먹는 걸로 나오면 더 좋죠. 백신 같은 경우에 먹는 걸로 나와가지고 약국에서 팔면은 뭐 그냥 단숨에 그냥 전 세계가 다 집단 면역 달성되는 건데, 이제 일단 치료제 쪽도 지금 현재 나가고 있고 백신 쪽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게 관련된 업체들이 좀 있죠. 일단 대웅제약, 예전에 췌장염 치료제로 쓰여온 알약인 호이스타정을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하는 임상 이 3상을 승인받아 가장 앞서 있는 상황. 올해 1월에 코로나를 예방하는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임상 3상을 승인받은 바 있다. 경증 환자한테 호이스타정을 투여를 했는데 환자가 음성으로 전환된 시간을 위약금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이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딱히 눈에 띄는 걸목한 성과는 이제 나타나지는 않았다라는 거고, 대웅제약이 가장 빨랐는데 부강약품
부강약품도 레보비르 항바이러스제를 중증 환자 대상 임상 이상을 시험을 했으나 애초 목표 삼은 음성자 환자 비율에서 통계적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대웅제약하고 부강약품은 본인들이 이미 있는 약을 갖다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적용을 해본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아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애초에.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는 또 알약 형태로 만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맞고 있는 백신을 알약 형태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치료제를 따로. 그래서 올해 안에 FDA에서 사용 승인 받아가지고 연말까지 미국 전역에 보급하는 게 이제 목표다. 네, 약물을 직접 혈관에 주입하는 주사제와 달리 경구용 치료제는 투여 시에 소화기관에서 위산에 녹아 분해될 수도 있고 흡수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주사제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약을 먹을 수 있게 되면은 경구용으로 나오게 되면 그냥 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우선 전달 방법과 관계없이 효능 있는 약물이 개발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탈 지노믹스, 대웅제약, 제넥신, 셀트리온, 대웅제약, 한국 MSD, 뉴젠 테라프리틱스, 동아약품, 이뮨메드, 종근당, 녹십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이들 이제 주사제나 캡슐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제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천당 제약은 이게 지금 현재 이제 백신을 만들고 있는 글로벌 업체와 경구용 백신에 대해서 지금 임상을 시작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미 현재 나와 있는 백신을 가지고 이제 알약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임상을 좀 앞두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구용 치료제랑 경구용 백신 둘 다 필요한 상황인데, 경구용 백신일 경우가 훨씬 파급 효과가 크겠죠, 치료제보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고 가는 게 이제 제가 보는 가장 이제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지를 한번 쭉